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탐나는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100억 매출의 CEO로 멋지게 성공한 라라 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하고는 네네네. 모습은 전혀 딴판인데 그냥 네네. 뵙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출신의 아주 네네. 탄탄대로를 걸어오셨을 것 같은 모습이신데 아니, 왜냐하면 네. 빵이 피부에 좋아요? 이렇게 점점 볼수록 피부가 좋아져요. 어떻게? 돈 버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 네? 100억대 자산가가 되면 저절로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 아, 그래요? 아유, 이렇게 존경하는 정직하시. 저는요? 또 제일 좋아하는 또 배우님이시고 그래서 사실 오고 싶었거든요. 아,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럼 10대부터 지금 40대인가요? 네, 현재 지금 40대 예요? 네, 지금 40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대 때부터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제 얘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래요? 네. 너무 심플하게-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중증 8인자 부종 혈우병 환자거든요. 혈우병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가 굳지 않고 네. 예, 상처가 나면 큰일 나죠. 네네네. 저는 피가 나면 안 멈춥니다. 그래서 네. 코피가 나도 2, 3개월 동안 안 멈춘 적도 어. 있고요. 두 분 뵙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주사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맞아요. 6대씩. 아, 좀처럼 볼 수 없는 혈우병 이제 환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이것은 극복되는 일은 아니고 계속 다스리면서 평생 가야 되는 일이네요. 네네, 치료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당시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의료복지가 좋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120만 원, 130만 원 그렇게 버셨어요. 김밥 말고 청소를 하시면 시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혈우병이 있고 하니까 이게 병원비가 한 150만 원씩 매달 들어가거든요. 140만 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케어할 능력이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당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셨고 늘 죽을 뻔했는데 당시 저도 어렸을 때 괴물 취급받아서 왕따 취급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리 와 누가 호동이랑 놀으라 했어 하고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다치면 무슨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오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어렸을 때 괴물인 줄 알았어요. 왜 나를 보면 다 피하지?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청소년 시절로. 내가 커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꿈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제 지인분들이나 그 어르신들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면 혹시 쟤 우리 반 아니었나? 막 이 정도로 초내성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강의도 막 이렇게 수천 명인 데서 얘기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8번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8일이면 학교를 안 갔어요. 아, 번호 불러서 뭐 시키고 그러죠. 오늘 며칠이지? 8일, 8일, 18일, 28일, 맞아요. 38번 다 나와. 막 이런 거 하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아프니까 안 나가도 됐거든요, 학교를. 네. 근데 그런 시절을 왕따하고 이렇게 어렵게 보내다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네. 18살 정도 될 무렵에 당시 학교 교문 앞에서 호동이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호동아 너 여기서 뭐 하냐? 수업을 못 따라니까 반에서도 꼴등이었고 그냥 존재감도 없고 그래 나는 지금 여기 학교를 왜 다니지? 대학교 가서 기껏해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벌고 직장생활 할 건데 그래서 네 가난이 바뀌냐 이거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군요.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 어디 가냐? 저 죄송해요. 그냥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돌아왔는 그 길에 그때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그때 헬렌이 저한테 와서 저는 책하고도 늘 교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아 있는 것 또 같이. 대화하는구나. 예, 대화를 맞아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인데 그때 헬렌이 저에게 얘기해요. 호동아, 맹인보다 더 불쌍한 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거.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 그게 더 불쌍한 거야. 저한테 그 얘기를 탁 하는데 아직도 그게 오버랩 돼요. 그러면서
그래, 난 아무 생각 없이 사네. 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저 여성이 설레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미국의 최고 교육자가 됐는데 네. 나는 뭐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네가 바보야? 맨날 사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래서 네가 바뀐 게 뭔데? 네. 그래서 네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그땐 청소년이니까 네. 무작정 엄마한테 가출할게. 그냥 대놓고 가출할 테니까 돈만 주라. 그리고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더 이상 그만 청소하고 빨래 이런 거 하지 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가 반대한데도 그냥 뛰쳐나왔죠. 옷까지 몇 가지 들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이제 훤하게 이제 열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정돼 있을 텐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일자리가 없어요. 그때도 미성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운 좋게도 신분증을 제가 주었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22~23살에 신분증을 우연히 주셔서 남의 신분증을 네. 주워가지고. 네. 그러면서 일을 시작했던 거는 설거지부터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불판 닦기부터 제일 시작했어요. 그 참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그러던데 불판 닦는 게. 허리가 나가요. 근데 이제 앉아서 좀 해달라. 다라 이렇게 해서 그 고무다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저는 철판을 지금도 닦으라면 제일 제가 달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뭐 안 해본 일은 없던 것 같아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그 생활을 한 거예요? 25가지, 6가지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7~8년을 노동으로 고생해서 돈을 모았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지출이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60% 저축을 하고 70%, 80% 나중에는 90%까지 저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26살 때까지 1억 1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거를 제가 시드머니로 창업 자금을 모았죠. 그래서 창업이 26, 7세에 시작되는 네, 건가요? 26세 때 그때 시작했죠. 네. 뭘 하셨어요? 처음으로 한 거는 그때 당시 레스토프 유행했잖아요. 호프집도 하면서 뭐 밥도 먹을 수 있는 뭐 경양식 뭐 그런 거. 전남 광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처음에 안 됐어요. 원인은 뭐였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일단 자본이었어요. 제가 1억 1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증금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직기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사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추 한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네. 1억 남짓 한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C급 상권이나 안 좋은 이렇게 B급 상권 이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이 매장이 1,000만 원, 1,500만 원 월 매출이 결국 4천, 5천까지 제가 올린 비결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점점 되게 만들었군요. 네네. 포기하지 않고. 네네. 어떻게 했어요? 셀코 구독자 창업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원래 이게 망했어야 돼요. 워낙 자리가 안 좋고 아이템도 안 좋고 망했어야 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뭐? 강력한 동기부여였어요. 동기고요.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 그릇이 결국은 크고 작음에 따라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국 성공과 실패도 나눠지는 걸 느꼈어요. 네. 오픈을 탁 했는데 손님이 막 올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아예 손님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고 전단지를 무작정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500장을 만들어서 뿌렸어. 네. 뿌렸는데 한 팀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줬는데 하나도 안 오네.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열받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500장을 뿌리면 만약에 500장에서 내가 오늘 2팀이라도 안 오면 우리 엄마 죽는다 그랬어요. 뭘 하나 건 거야. 이제. 스스로. 돌아가실 거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할머니 바지끄레기가 자꾸 들어와요. 1,000장을 뿌리든 5,000장을 뿌리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이 이 사람들을 알아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니폼 입고 앞치마 입고 있던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의 심리학 프로이드 책부터 해서 그때 가방 옆에 이렇게 쓰지 말래.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옆에 서고 그리고 항상 마주 보면서 이렇게 눈빛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하고 아이 컨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창업인데도 번창하고 성공한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1,000만 원, 1,500만 원에 거의 200%, 300%의 성장을
결국은 제가 이뤄냈어요. 이뤄냈죠. 그러면 그걸로 계속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첫 번째 창업이 성공했으면. 어린 호동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돈에 대한 욕구라든지 가난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건방져지더라고요. 여자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가방도 막 똥 아시죠? 네, 명품 가방. 똥도 아. 사주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차도 막 당시 XG 아시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매장 없어도 돼? 야 뭔 소리에 우리 매니저가 300만 원씩 주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나 잘 안 나가도 돼. 근데 거짓말같이 매출이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아 가게를 남한테 주인이 안 나가니까. 놀러 다니시는구나. 제가 사업가처럼 건방지게 행동을 했죠. 자본에 의한 시스템이 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첫 사업부터 성공하다 보니까 성공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처럼 훅 올라가다 훅 떨어졌고. 네네네. 비교를 그렇게 그 첫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다 실패하게 됐군요. 실패하고 끝을 내요? 그래서 결국은 헐값에 넘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이게 장사하신 분들은 누수되는 돈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장사를 창업을 하다 보면 누수되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네. 돈이 계속 새요. 네. 그래서 원가 수익 분석도 안 되고 마진율은 뚝뚝 떨어지고 원가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된다. 절대 나처럼 아바타가 돼서 해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강호동 대표가 지금 창업을 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실패한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강호동 대표 별명이 창업 오빠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죠? 창업 오빠 강호동 이렇게 돼 있는데 실패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단계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패한 예, 저희가 창업 오빠 강호동의 창업 실패 이유 네네. 탑 3 이유? 이렇게 요거를 했는데 피해서 가면 되겠네요. 네네. 첫 번째부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힘드시니까. 제가 하여튼 그럴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손잡고 하실까요? 해보세요. 그럼. 저 케이크 커팅 합니까? 아, 재밌다, 재밌어. 아, 재밌어. 네, 네. 간절함. 네. 첫 번째로 그때 꼽았던. 네네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실패 이유는. 실패 이유니까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요인은 결국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거는 자만, 오만, 건방짐, 겸손하지 못함. 그러니까 물잔이 내가 부족해야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간절함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충 그냥 뭐 아이템이나 좋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내가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저는 기저의 바닥에는 이 간절함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 또한 이 간절함이 없어서 실패한 사례 매장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건 네. 뭐지? 팀 빌딩이 네, 팀 뭐예요? 빌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 스프릿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두 분이 계시는데 혼자만 있으면 외롭고 네.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좋은 팀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셀코도 더 성장 못했을 거고 예.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팀 빌딩이 잘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아서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각각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뭐 쉐어도 하고 계속 좋은 아이디어에 막 인풋이 막 들어가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막 4, 5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족함들 때문에 제가 이제 실패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뭐예요? 5가지 뭐가? 네. 이거는 이제 경영 전략에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핵심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실패와 성공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실전에서 저는 창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창업 실행가잖아요. 네. 누구나 다 전문가예요. 지금은 정보가 과잉이고 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게 되면 지식과 정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문가만 되고 실행을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창업 실행가가 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려고 왔는데요. OP가 이제 먼저 킬링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있으면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한다고 해서 제가 이 카드를 꺼내왔는데 P가 5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있는가에 대해서 킬링 제품을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1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던지 정말 당신이 프리미엄을 들어갈 거면 정말 이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시장인지. 그래서 카테고리 포지셔닝 맵에서 나누면 그거를 X축, Y축 정확히 나눠서 시장을 정확히 딥하게 들어가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주셔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티슈가 이렇게 있으면 네. 티슈가 이렇게 있으면 네. 치면 안 찢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하면 뾰족한 날카롭게 거예요. 뾰족하게 하면 쑤셔지잖아요. 네. 쑤셔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뾰족한 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은 그 안에 포지셔닝 맵에서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 플레이스, 어떤 유통과 어떤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전략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4번째 전략은 프로모션.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 안에는 이제 인바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안에서 전략적이고 뭐 전술적인 걸 잘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외부 아웃바운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케팅. 네. 어떻게 하면 고객을 사랑받게끔. 유치. 네.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사게 하는 전략들을 같이 이제 논의하고, 그래서 여기서 브랜딩하고 마케팅이 절대적인 필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eople. 여기서는 이제 팬덤. 그래서 이 팬덤 충성 고객들이, 그러니까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덤, 이 people 안에 이 팬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멜세라고 나오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시국에도 저도 물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매출이 5, 60% 빠지더라도 2, 30%밖에 덜 빠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만 명의 수천만 명의 그냥 고객보다 네. 100명의 팬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쭉 이렇게 해서 현재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건가요? 전략 같은 거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일단 창업 실패 이유를 받고 그 뒤에는 그럼 성공인가요? 네, 성공도 있어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하고 성공을 뭐 큰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저는 성장 중입니다. 제가 겸손한척한 게 아니라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작은 성공이지만 이 안에 노하우들이 제가 있는 거를 좀 작가님과 얘기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저 또한 그랬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 되게 엄청 그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그 인고의 고통 속을 노력을 하니까 진짜 지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국 하늘의 뜻을 열심히 하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다니까 결국 운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운은 노력하다 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아니다. 노력을 노력해야 할 때 온다. 따라온다. 네네. 근데 그 운이 기회가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네. 3번에 뭐 기회가 온다는 다 네. 거짓말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오면 겨드랑이를 이렇게 탁 잡거든요. 근데 절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거 아나운서님이랑 이렇게 눈하게 이렇게 잡아가세요. 다른 사람이 채가요. 내 운을. 그러니까 그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른다고 그쵸. 하잖아요. 예.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가 또 다시 오죠? 예. 기회가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그 기회도 놓치는 거지. 또 다시 오는 기회도. 그렇죠. 그게 사람마다 3번 정도씩 온다고요? 예, 근데 안 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를 그게 못 하고 뭔지도 있으면.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기회인지도. 그러니까 노력에 따른 운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그냥 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운이 온다고 해서 내가 맨 잠이나 퍼자고 침대에 누워서 언제가 오겠지. 이불 속이 그놈이 따뜻하니까 올겨. 이불 속이 따뜻하니까 그래도 내가 자기 합리화시킨다고 뭐 공부는 해야지 그거 누워갖고 유튜브 보는데 그 마음에 그 마인드에 어떤 운이 오겠냐 이거죠. 나 하긴 해야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네. 그 누가 작가 중에 한 분이 네.
그 점을 잘 보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가 저한테 점 봐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야 좋대? 내년에 돈 많이 버시겠어요. 근데 내년이 됐고 내년이 지났어요. 돈을 뭐안 벌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 돈 번다며. 그랬더니 아 뭔가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하. 그냥 뭘 하셨냐고요. 그래서 생기기를 아니 그냥 월급 받았지. 아 월급쟁이가 무슨 돈을 벌어요. 와, 뼈 뭘 때리네. 하셔야죠. 뼈 이러더라고요. 때리네요. 이제 그런 운은 얘기.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진짜 놓친 거네요. 뭘 했어야지.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거더라고요. 네,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열심히 살면 운이 따라올 것이다. 늘 맞아. 노력하는. 긍정적으로. 긍정적. 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팬덤. 아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사랑을 이렇게 내가 두 분에게 받으려면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을 맨 이렇게 전략과 전술적으로 뭐 저는 이제 빵집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뭐 빵 가격을 올려고 마진을 좋고 어떻게 해서 막 오게끔 하려고 막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 보여요. 제가 아나운서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 있으면 저분이 뭘 필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여요. 그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심전심돼서 알아요. 그거를 이 매장 이 사장은 나를 원하네, 나를 챙기네. 네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른 데 안 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돼지 엄마가 돼가고 돼지 엄마를 아세요? 뭐예요? 몰고 와요. 네, 돼지 엄마가 한 명이 오면 여러 명을 몰고 와. 그게 돼지 엄마. 네. 이게 뭔 소리야? 아직 이게 뭐냐면 학부형이 아니시니까 그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돼지 엄마가 있어요. 그 팀을 만들고 그 팀을 몰고 다니는 그런 엄마들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로 그냥 돼지 엄마 이렇게 얘기해. 특히 카페 운영자분들 그분들이 막 손님 이제 몰고 오는 그분들 테러 쓰면 이제 안 되고. 끝나잖아요. 빅 마우스. 그래 빅마우스 그렇게 얘기해요. 연예계의 돼지 엄마. 뭔지 모르지만 좋은 말씀 같네요. 이거 네. 확실히 맞아요. 주고받는다고 얘기하지 바꿔준다고 얘기하지. 그래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 먼저 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야 맞아요. 받는 거고. 예. 정리해드리면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사게 하라. 파는 게 아니라 네. 사게 하는 거다. 그 참 말이 아주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굉장히 다르네요. 네. 오늘 좋은 얘기 꿀팁 많이 나옵니다.